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래프와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어떻게 좌표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즉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 평면이 만들어져 있고, 그 좌표 평면 상에 어떤 점들이 있다면 그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순서상을 이용해서 X좌표, Y좌표를 나란히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그 점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점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들은 서로 X축, Y축 또는 원점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면, 오늘은 이 그래프와 해석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프가 나올 건데요. 아까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그 공간을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그래프들을 보고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는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면, 순서상으로 표현할 때, 순서상은 어떤 점의 좌표가 P다 라고 한다면 P를 만약에 A, B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값은 X값, 뒤에 있는 값은 Y값,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X, Y값 있죠. 자, 이걸 보고 우리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변수가 뭔지 여기서 한번 볼까요?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이걸 우리 변수라고 하는데요. 변수라는 건 뭐냐면 항상 미지수 x, y 자리에 어떤 숫자가 특정한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항상 변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랑 상반되는 숫자는 변수랑 상반되는 개념이 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알겠죠? 상수할 때 이야기하는 이 상수라는 의미는, 자, 변수랑 여러분들 비교해서 상수라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 상수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상수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항상 똑같은 숫자, 항상 일정한 숫자로 유지되는 그 숫자를 보고 우리 상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알겠죠? 변수는 항상 변화 가능한 숫자. 자,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여기서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알겠죠? 예를 통해서 자, 보면 다음 표는 어느 신생아가 출생한 지 X개월 후에 키를 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생아가,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알겠죠? 아기가 태어난 지 몇 개월 후에 키 몇 센치를 나타낸 걸 표로 정리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여기 지금 보면 X자리에 3이 들어갔잖아요. 맞죠? 이 말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맞죠? 3개월 후, 근데 이때 Y값을 보니까 62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키를 재었더니 62가 되었는데, X를 6을 대입했다? 그 말은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후에는 Y값이 70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 보면 X값이 3, 6, 9, 12, 15, 18 이렇게 3씩 커지는 형태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Y값도 한번 볼까요? X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값도 62, 70, 76, 80, 82, 84 Y값도 또한 계속 똑같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값, Y값을 우리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 X의 변화에 따라서 Y도 변화가 되는데요. 이 변화되는 상황을요, 점으로 이 그래프상에 표현한다는 겁니다. 표현해버리면, 자, 여기 지금 여러분 항상 그래프를 읽을 때는요, 항상 뭘 잘 봐야 되냐면, X축, Y축에 위치하는 이 축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X축에는요, 의미하는 게 지금 3, 6, 9, 12, 15, 18. 즉, X축에서 나타내는 값은 무엇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태어난 지 몇 개월 후, 그러니까 X개월 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요. Y값은 60에서부터 84까지 아까 뭐였지? 이때의 키를 나타낸 겁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여기서는 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62였잖아, 아이가 키가.
그래서 여기에 3개월 후에 키가 62에 해당되는 곳에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자, 그럼 6개월일 때 70, 9개월일 때 76, 12개월일 때 80, 15개월일 때 82, 그리고 18개월일 때 84라는 걸, 이 표를, 여기에서 나타낸 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왜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왜 굳이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나타냅니까? 물론 표로 나타내도 우리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여러분 뭐냐면 전체적인 변수 x의 변화에 따라서 변수 y의 변화되는 상황이 한눈에 표현된다는 거죠. 한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개월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아이의 키도 점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해석. 알겠죠? 자, 3일 때 60이에요. 6일 때 70이에요.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X 변화에 따른 Y 변화,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전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끼리 한번 이 점들을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아이의 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있다? 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키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지고 있는 율, 키의 성장률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뭐지?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이만큼, 그 다음 3개월 동안 이만큼 변했지만 점점 똑같은 기간 동안 키가 크고 있는 증가율이 조금씩은 처음에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긴 크는데 키가 커지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이 단원에서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한번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 자, 여기서는 이제 X축, Y축이란 말 대신 구체적인 개념이 나와 있죠. X축에서 나타나 있는 건 시간, Y축에 나타나 있는 건 고도입니다. 고도, 높이. 알겠죠? 지면으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양의 변화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 관계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시간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시간이 커지고 있단 말은 시간이 계속 경과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고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비행기의 고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이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 고도의 변화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증가한다. 고도가 크게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서 두 개의 영역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A,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한번 볼게요. 출발한 지 A 시간 후까지는 비행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점점 계속 높아지고 이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행기가 처음에 지금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A 시간 이후부터는 비행기가 이제 일정 고도에 올라와서 같은 고도로 계속 날아간다는 거지. 계속 이제 똑같은 고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높이 변화 없이.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B 시간 후부터는 이제 비행기가 다시 어떻게 돼? 점점 내려와서 이때 완전 착륙했다라고, 땅바닥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는 착륙하는 시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비행기가 이륙에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게 이 상황에서는 고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고도가 변함없다. 일정하게 날아가고 있다. 그리고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각 구간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조금 더 참고해 볼까요? 밑에 있는 그래프.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친구는 시간에 따른, 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던 X축과 Y축에서 의미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돼요. 자, 조금 전에는 시간에 따른 고도를 이야기했잖아. 근데 얘는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자, 여기 원점에 해당되는 이 시점 있지? 이때는 지금 출발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출발 전이라고 했을 때 속력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0인 상태입니다. 지금 출발 전에는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차는 지금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면 차는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단 말입니까?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속력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속력은 빨라지지만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속력은 빨라지고 있는데 빨라지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한번 보세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되고 있는 비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차가 정말 빠른 속력으로 점점 갈수록 속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빠른 속력으로, 더 빠른 비율로. 알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 어떻게 해석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얘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의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속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자, 이 구간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요 구간 나눠서 해석하면 처음에는 여기서 속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속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다시 속력을 높이고 다시 속력을 줄이고, 그러니까 속력을 높였다가 줄였다가 그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하지만 자동차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빨라졌다가 늦췄다가 또 빨라졌다가 늦췄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니까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형태의 다양한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읽고 해석하는 영역. 야, 이 그래프를 읽는다는 말이 참 웃기죠. 맞죠? 하지만 그래프를 읽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읽고, 이 변화가 나타내는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표는 성범이가 60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X초 후에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한 거야. X초 후에. 그러니까 변수 XY가 나와 있는데요. 자, XY가 뭘 의미하는지 나타내 볼까요? 자, X초 후. X는 시간입니다. 맞죠? 시간. 그리고 Y의 변수 Y는 뭘 의미한다? 횟수. 시간에 따른 횟수입니다. 자, 0일 때 0.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아직 윗몸 일으키기 개수가 카운트 되지 않은 상황이죠. 맞죠? 자, 10초가 지난 시점에서는 8개, 20초가 지나간 시점에서 16개, 30초가 지난 시점은 40초가 지난 시점. 당연히 뒤로 갈수록 점점 얘가 윗몸 일으키기 개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순서상에 나타내 보아라 라고 한다면요. 자, 순서상에 XY를 모두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0, 10,8, 20,16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0,0부터 나타내 볼게요. 얘는 0,0이죠. 0,0은 우리 어디라 그랬습니까? 원점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8. 10초가 지났을 때 8개, 그리고 20초가 지났을 때 16개, 그리고 30초가 지났을 때 24개, 40초가 지났을 때 32개, 50초가 지났을 때 40개, 60초가 지났을 때 48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자, 점들로 나타내면 좌표 평면 위에 얘들을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간 단위는 일정하게 우리 표현했죠. 어떻게? 10초 단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10초 단위로 이 친구가 윗몸 일으키기 한 개수를 10초 단위로 나누어서 세어봤는데요. 얘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완전 로봇입니다. 로봇.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해봤습니까? 60초 1분 동안 얘는 48개 하는 건데, 와, 이 48개들 완전 일정, 완전 로봇처럼, 기계처럼 한다는 거죠. 대단한 친구네요. 10초당 8개씩 한다는 거죠. 10초당 8개씩. 10초당 8개씩.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점이 찍힌 것들을 확인해 보면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윗몸 일으키기의 개수의 변화도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시간 간격을 조금 더 작게 쪼갠다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으로 간단 말입니까? 10초가 지났을 때 8개를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5초가 지난 시점에서는 몇 개를 했겠습니까? 얘가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요. 이 친구의 이런 패턴을 보고 해석을 했을 때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이 간격을 조금 더 좁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0초가 지났을 때 8개 했다면 5초가 지난 시점에서는 얘는 윗몸 이렇게 몇 개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4개를 했겠죠. 4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초가 지났을 때는 4개, 여기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요, 여러분. 15초가 지난 시점, 그리고 25초가 지난 시점, 중간중간에 우리 이 점들의 좌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조밀하게 표현한다면 얘가 어떤 표현을? 보입니까? 이렇게 하나의 일정한 선의 패턴으로 선분이라고 하는데요. 0에서부터 60초 동안 얘가 윗몸을 일으키게 한 개수들을 나타내면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직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이런 패턴으로 변화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막대기 형태를 보고 얘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윗몸 일으키기를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런 패턴이라고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 이 빨간색이 보이나요? 이 친구는 윗몸 일으키기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똑같이 60초가 되었을 때 나온 개수는 48개를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빨리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 개수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체력이 점점 달린 거야. 점점점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조금씩 겨우 한두 개 더 했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게 이거야. 마찬가지. 둘 다 60초가 된 시점에서 윗몸 일으키기 개수 48개는 똑같지만 얘는 60초 동안 일정하게 윗몸 일으키기를 했고 얘는 초반 러시 초반에 억수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져서 점점점 페이스가 떨어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래프가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건 여러분 다양한 사례를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책에 나와 있는 걸 일일이 다 우리 최대한 많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이 상황 나와 있어요. 다음 상황을 읽고 희주가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변수가 2개가 나왔습니다. 변수 2개 움직인 거리를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희주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일어났네요. 바퀴가 고장나서 잠시 쉬었다. 그 후 걸어서 할머니 집까지 갔다. 희주가 할머니 집까지 가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역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바퀴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바퀴가 고장나서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뭐 아이가 다쳤는지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가 완전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남은 그 구간부터는 할머니 집까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걸어서 갔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지만 우리 이 예시와 상관없이 우리가 직접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희주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희주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희주가 처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자,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시간에 따른 거리. 시간에 따른 거리입니다. 처음에는요, 희주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신나게 가는 거죠. 어떻게?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거리가 이건 집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집으로부터의 거리. 집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난 게 뭐 큰 사고가 아니고요. 스케이트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까요? 이때부터 얘가 앉아서 쉬는 구간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자, 쉬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이 기간 동안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는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야. 알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쉬는 구간이거든. 이 쉬는 구간 동안은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쉬는 구간에는 거리가 지금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리가 변화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쉬고 이 시점부터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는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지긴 하겠지만 조금 완만하게, 색을 빨간색으로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랑 차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어떤 구간이라 그랬지? 인라인 타고 가는 구간, 여기서는 쉬는 구간, 여기는 발 타고 가는 구간, 발 타고 간다, 즉 걸어가는 구간이죠. 쉬는 구간에는 거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타고 그리고 걸어가는 구간 동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리가 계속 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랑 여기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더 빠르겠어, 여러분? 걸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인라인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른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 구간은 기울어진 경사도가 어때, 여러분? 여기는 경사가 조금 더 급한 데 비해서 여기는 경사가 조금 완만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경사가 완만하단 말은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가 크다라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구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가 변하고 있지만 거리의 변화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과 우리 비슷한 그림을 찾는다면 어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억된 디귿 리얼 중에서 이 디귿이 가장 가까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구간을 총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놨죠. 자,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 총 3개의 구간을 나눠놨죠. 맞죠? 일정한 구간, 거리가 멀어지고 다시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데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습니까? 경사는 얘가 조금 더 급하고 얘가 얘보다는 조금,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경사가 조금 완만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미세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해석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유제 1번은 여러분들 보고 똑같은 문제니까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유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유제 2번. 자, 유제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음료수 병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도 지금 변수가 뭔지 변수가 뭔지 잘 봐야 돼요. 음료수의 양을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음료수 병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료수 병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음료수를 이 친구가 일정 기간 동안 안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음료수 양에는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음료수를 마신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료수 안에 남아있는 양은 점점 이 친구가 마셨기 때문에 병 안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은 줄어들고 있겠죠. 이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은정이는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 그래프와 알맞은 상황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고르는 거네요. 자, 한번 골라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우리가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음료수의 양이 나타내 있는, 당연히 음료수의 양이 지금 줄다가 지금 봐. 시간이 처음에는 음료수 양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 구간 총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을 나눴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료수 양이 줄어들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어때? 시간이 지나도 음료수의 양은 그대로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료수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줄어들다가 음료수가 줄어들다는 말은 마신단 말이죠. 얘가 지금 좀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안 마시다가 이때는 또 마시다가 안 마시다가 마시다가.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한 칸 지날 때마다, 시간이 한 칸 지날 때 음료수 몇 칸 내려왔어요? 2칸 내려왔지. 그리고 여기서도 한 칸 지날 때마다 음료수는 2칸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음료수가 줄어든 양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음료수가 줄어든 양 또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는 아주 일정하게 음료수를 마시는 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 찾아볼까요? 기억은 은정이는 음료수를 마시다가 반쯤 남았을 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음료수 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얘는 올려놓았는 게 다네요. 맞죠? 음료수를 처음에 마시다가 심부름 때문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중간에 올려놓은 게 다네요. 그러니까 반만 남은 상태에서 꾸준히 그러니까 이 상황을요, 기억 상황을 우리가 표현해 버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음료수 양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은정아 심부름 좀 갔다 오느라 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딱 절반만 남은 상황. 계속 그 뒤에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기억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억. 얘랑 조금 다르죠, 맞죠? 자, 니은 볼까요? 주석이는 음료수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던 일을 끝낸 후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 그러니까 주석이가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주석이가 어떤 상황이냐면 책상 위에 그대로 둔 상태야. 음료수가 지금 가득 담긴 상태로 가다가 이때 이제 일이 다 끝났다는 거죠. 일 끝난 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 폭풍 드링킹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 처음에는 음료수를 안 마시다. 이 기간 동안은 주석이 일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음료수를 안 마시는 아주 집중을 열심히 하는, 일에 집중하는 학생이네요. 안 마시고 일을 하다가 일이 딱 끝나면 이제 폭풍 드링킹. 음료수가 다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니은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디귿 볼까요? 건영이는 음료수를 반쯤 마시고 수학 문제를 푼 다음에 남은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 이 두 학생 아주 멋진 학생이네요. 뭔가 일을 하거나 일을 몰두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는 음료수를 안 마신다는 거죠. 자, 건영이 어떤 상황이죠? 음료수를 일단 반쯤 마시고 난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남은 음료수를 모두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영이 이게 바로 디귿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귿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귿에서 보여주는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란 말입니까? 건영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마시다가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마셨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른 것도 아니고 수학 문제를 푼다고 음료수를 안 마셨다는 이야기네요. 아주 성실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시간에 따른 음료수 양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시간에 따른 음료수 양인데 이거 해석되겠습니까? 이 그림요.
시간에 따른 음료수 양의 변화량.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마셨죠? 올라가고 있죠? 마셨죠? 아, 이거 무슨 상황이죠, 이거요? 이해하기 민망한 상황입니까, 이거? 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장난 했습니까? 빨대 가지고 음료수 거기 꽂혀 있으면 마셨다가 뱉었다가 마셨다가.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주 엽기적인 상황이죠, 맞죠? 선생님 집에 있는 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선생님 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보면 물통에 물을 담아주면요. 처음에 물통에 물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되면 올라왔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아기가 물을 마시고 있는. 이 마시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하고요. 맞죠? 가지고 노는 상황입니다. 물을 가지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해 잘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116페이지에 예제 2번도 한번 볼까요? 116페이지에 예제 2번. 요것도 한번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서는 집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미술관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미술 작품을 보고 왔다. 오른쪽 그래프는 준서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각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X축은 뭘 나타낸다? 시각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시고요. Y축은 거리를 나타낸 건데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시각. 10시, 11시, 12시, 13시, 즉 오후 1시, 2시, 3시, 4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값이 커지다가 그냥 X에 따른 Y값이라고 그냥 바로 해석해 볼게요. X가 지남에 따라서 Y값이 계속 커지다가 일정하다가 커지다가 일정하다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해석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 Y 값이 커지다가 똑같이 유지되다가 다시 커지다가 똑같이 유지되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물음에 한번 답해 봅시다. 준서는, 자, 지금 집에서 미술관까지 떨어진 거리가 모두 얼마나 그랬습니까? 20km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죠. 20km. 자,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20km까지 떨어진 미술관을 가는데요. 준서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미술관에 도착했을까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미술관에 도착했을까요? 아까 미술관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 집에서? 20km라고 그랬죠. 그러면 20km가 여기니까 20km에 도달한 이 시점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출발은 언제 했습니까? 집에서 몇 시에 나갔다? 10시에 나가서, 그렇죠. 이때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12와 13의 가운데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12시 얼마? 30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시에 나가서 미술관에 도착한 건 얼마? 12시 30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술관에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그러니까 몇 분 후에 10시부터 12시 반까지니까 총 2시간 30분이 걸린 거고요. 2시간 30분이란 말을 우리 시간, 여기서는 몇 분 후라고 이 단위를 분단위로 물어봤으니까 2시간 30분이면 얼마? 150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술관까지 가는데 총 150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준서가 미술관까지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러 머물다가 갔을 때 친구 집에 머문 시간을 구하시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일정한 구간이 이 문제 2번 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고, 친구 집에 들러서 친구 집에 잠깐 머물러 있다라는 상황이죠. 친구 집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때 머무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총 요까지 구간이에요. 요것도 보면 우리 아까 두 칸에 1시간이라고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한 칸당 X축은 한 칸당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 두 칸당 1시간이니까 한 칸당 30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야? 그래프상으로 한 칸 머물러 있는 거니까 우리 바로 얼마? 30분 동안 친구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모두 몇 분? 30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요,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볼게요. 조금만 더 해석해 볼게요. 한번 지우고요. 조금만 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보면 조금 전에 얘가 처음에 가다가 쉬다가 계속 가다가 친구 집에 머물렀다가 또 계속 가다가 이제 이 기간은 뭐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서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서관에 머물러 있는 시간 총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여기서도 지금 X 모두 몇 칸? 2칸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아까 한 칸이 30분이었으니까 이 친구가 도서관에서 실제로 책을 보고 공부한 시간은 얼마? 1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1시간 동안은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자, 집에서부터 변화된 시간 한 칸 갈 때 총 몇 칸? 8칸. 즉 30분 동안 8칸 8km를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어떻게? 30분 동안 총 얼마만큼 갔다? 8km를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30분 동안 8km.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보면 하나, 둘, 세 칸. 즉 뭐야? 1시간 반 동안 총 몇 칸을 갔다라는 말입니까? 자, 여기 8에서부터 12까지죠. 8에서부터 20까지니까 총 몇 칸? 12칸을 움직였다. 12칸. 12칸이니까 지금 12km를 갔다라는 거죠. 얼마 동안? 90분 동안. 두 번째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구간에는 지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요거는 30분이 모두 3번이니까 얼마? 90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다? 12km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구간이랑 여기서부터 이까지 간 구간 동안 이 아이는 언제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였을까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빨리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구간 동안 빨리 움직였을까요? 이게 바로 속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지? 킬로미터 per hour, 아무튼 속력을 나타내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속력을 나타내는 공식이 뭐였죠?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란 말은 얘가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멀리 많은 거리를 움직이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속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얘는 30분 동안 8km, 얘는 90분 동안 12km 움직였단 말은 얘를 우리 시간 단위를 똑같이 한번 통일해 보자는 거죠. 얘는 30분 동안 8, 얘는 90분 동안 12라면 얘를 우리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와 아래를 시간과 킬로미터를 둘 다 얘는 일정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얘들 90분을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30분 동안 총 몇 킬로미터 움직였다. 얘도 3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4km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똑같은 30분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30분 동안 8km, 얘는 30분 동안 얼마? 4km를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구간? 이 구간이 이 구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라고, 빠른 속력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이 지금 나오지도 않은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얘의 속력을 한번 내볼까요? 속력. 속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0분, 그럼 얘는 30분 동안 8km 갔잖아. 그러면 얘를 우리 조금 더 편하게 한번 볼게요. 60분, 1시간 단위로 한번 볼게요. 30분에서 곱하기 2를 하면 1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60분 동안은 총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어? 60분 동안? 16km라고 16km를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요? 시간과 거리에 둘 다 2를 곱해버리면 얘는 60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60분 동안 8km를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60분 동안 16km, 얘는 60분 동안 8km. 그러니까 얘를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됩니까? 시간으로. 1시간당 16km니까 어떻게? 16km per c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1시간에 얘는 16km 달리는 속력을 보는 거고. 얘는요, 그러면 1시간에 8km, 그러니까
8km/s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랑 얘 중에서 이 기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 중에 어느 구간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가지만 이때보다 2배는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석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머지 부분까지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내용들도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전부 다 풀 수가 있을 거고요. 121페이지 있는 내용 한 번만 더 볼까요?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여기 4번 문제를 121페이지의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림과 같이 용기 3개가 있어. A 용기, B 용기, C 용기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는 용기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울 때 물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각 용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값, Y값이 뭔지 알겠습니까? 변수 두 가지가 나오죠. 뭐 하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무슨 양? 용기 위에 물이 차오르는 높이. 알겠죠?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이 용기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A하고 B 같은 경우는 용기 모양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일정하게 바뀝니다. 맞죠? 근데 얘는 일정하지 않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A 용기, B 용기를 봤을 때 얘는 용기가 조금 더 넓은 거고 얘는 용기가 더 좁고 긴 겁니다. 맞죠? 그런 차이가 있을 때요. 자, 그러면 A, B 같은 경우는 우리 단순하겠죠. 맞죠?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얘가 물을 채우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물을 일정한 속력으로 채운다 그랬으니까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바뀌는데요. 다만 높이는 어디가 더 높아질까요? 더 빠르게 높아질까요, 여러분? 즉, 높이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 그 경사도가 더 가파른 구간은 A, B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요, 물을 똑바로 붓더라도, 일정하게 붓더라도 물이 차오르는 속력이 좀 천천히 차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용기 폭이 좁기 때문에 일정하게 붓더라도 차오르는 높이가 얼마? 점점점 더 빠르게 A보다 B가 용기가 차오르는 속력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하게 바뀌는 구간은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역과 디귿이 둘 다 일정하게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높이 변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 누구겠습니까? 얘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디귿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라고? B라고 볼 수가 있죠. 이 B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A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A에 대한 그림. 요거 두 개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거 두 개 차이점, 이 용기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C가 나타낸 거는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도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여러분 어때? 용기 폭이 넓다가 윗부분으로 갈수록 용기 폭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기가 천천히 차다가 이때부터 용기가 아랫부분보다 더 빠르게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기가 어때? 천천히 차오르다가 이제 이 구간부터는 이제 용기가 빠르게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의 높이가. 처음에는 물의 높이가 천천히 높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물의 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그래프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요. 알겠죠? 잘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 내용들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여러분 한 두 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음에 학원에서 만났을 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